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아 캐스터 오늘의 마감 상황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 이 주요국 증시들 하나하나 개별로 뜯어보면은 또 상승했던 주요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독일 지수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37%의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영국 지수만 0.5% 소폭 올라주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에서 랠리가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혼조 양상이 나타난다든지 또 개별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이유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럽 중앙은행이 내부적으로 3월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ECB가 3월 회의 전까지는 고금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서 6월 이전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도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유럽 증시에서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또 한 번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섹터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 따라서 독일 지수나 프랑스 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파란불로 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ECB 위원들은 미국 연준과 비슷하게 이 완화적 피벗을 고려하기 전에 오는 3월까지 나오는 지표들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는 점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따라서 내년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임금 관련 데이터 발표가 몰린 6월 전에는 ECB가 금리 인하를 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유럽 증시의 상황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면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57% 오른 72.91달러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진정하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의치 않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1.5%가량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73달러 목전에 앞에 두고 이렇게 마감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상승해줄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여파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하메스 전쟁 지속 여파 속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상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 및 위협하고 글로벌 대형 석유사 BP사마저 홍해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유가가 상승한 건데요. 따라서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0.26% 소폭 상승해주면서 2,0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원자재 가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은 어땠을지 자세한 내용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주간 S&P 500 지수가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인 7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연준이 선호하는 11월 PCE 물가 지수, 내구재 주문량, 3, 4분기 GDP 최종치 결과 등의 시장의 포커스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홍해의 핵심 해로인 수에즈 운하 선박에 대한 예멘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선박 운송이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가 반등한 점이 오후 들어 지수의 상승폭을 줄였다는 분석인 가운데 미국 해군이 홍해상에서 후티 반군 소속 드론 30대를 격추하는 등 해상로 보호를 위해 각국 해군들이 분전하고 있지만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도는 항로를 택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 에너지, IT, 금융, 필수 소비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건설, 운송, 부동산 등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954%,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이 합병해 탄생한 일본 최대이며 세계 4위의 철강업체 일본제철에게 부채를 포함해 149억 달러, 주당 55달러에 인수된다는 뉴스로 오늘 미국의 US 스틸의 주가가 26%가 급등해 49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제철의 이번 인수 제안은 US 스틸의 지난 금요일 종가에 40% 이상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것이며 또한 US 스틸이 지난 8월에 전략적 검토 정책을 발표하기 전 종가에 비하면 무려 142%가 높은 것으로 지난 8월 US 스틸은 경쟁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73억 달러 제안을 거절한 후 공식적인 매각 검토 절차를 시작했으며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르셀로미탈 역시 이 회사의 인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 스틸은 지난 수분기 동안 매출과 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철강의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경쟁사들이 표적이 되어 왔고 미국 내 철강 공정은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급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제철은 이번 인수를 통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 기준 조강 생산량 1억 톤으로 나아가는 추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제철의 지난해 기준 생산량은 5,168만 톤이며 전 세계 1위는 9,700만 톤을 생산한 아르셀로미텔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이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미국 증시 전망을 상향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BofA가 S&P 500 목표치를 5,000선으로 상향 제시한 이후 오늘 데이비드 코스텐이 이끄는 골드만삭스 주식 전략팀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를 통해 내년 말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5,100으로 제시하면서 기존 전망 대비 8.5%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는 지난주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피벗 현상과 물가 둔화가 실질 금리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불과 한 달 전 내놓은 주가 전망을 통해 내년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약 4,700 수준으로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반면 연준 의장이 최근 피벗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연준 위원들은 연일 이것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연준 2인자 존 윌리엄슨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 오늘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월 의장이 피벗 시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은 것이라며 FOMC 후 시장 반응과 관련해 약간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이 우리가 말해줬으면 하는 바를 연준이 실제로 했다고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선구매, 후결제, 즉 Buy Now, Pay Later를 이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데이터 분석업체 렉시스 리스트 솔루션을 인용해 미국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어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달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당시 온라인 매출의 7.2%가 후불 결제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는데요.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따르면 후불 결제를 필수품이나 일상품에 사용하는 비중 역시 2020년부터 21년까지 약 43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후불 결제는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결제 서비스로 신용카드 구매와 다소 다른데요. 만일 $100의 물건을 살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100를 갚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하고 지불을 미루기 위해 이자를 페이해야 하지만 후불 결제는 넉 달 동안 최소 $25를 갚는 식으로 여기에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1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146만 건의 건축 착공과 136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페렉스 코프를 시작으로 엑센쇼 PLC, 워딩턴 엔터프라이즈스, 스틸케이스 잉크, 팩스텟 리서치, 퓨얼셀 에너지, 노랩셀 잉크,
그리고 에너지톨그룹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한 주의 시작을 알렸던 월요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3% 소폭 올라주는데 그쳤고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코스피의 탄력은 좀 코스닥에 비해서 덜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13%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2,566포인트 선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51% 상승한 850포인트 선 터치하면서 850포인트 선 탈환해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 0.35%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어제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수급 주체별로 어떤 주체가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을지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1,4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600억 원 가까이 매수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탄력을 좀 둔화시켰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2천억 원 넘는 차익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했고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2,33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1,846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84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3천억 원 넘게 유입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과 함께 수급 주체별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2차 전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불투명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은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선을 긋는 발언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주말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에 따라서 향후 기재부의 입장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지며 어제 국내 증시는 이러한 기대감에 상승세가 뚜렷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기준이 상향될 경우 10억 원 이상 그리고 50억 원 미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도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털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가장 큰 매도 대상으로 여겨졌던 2차 전지 종목들 쪽에서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26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상 대주주 판정 기준일 5거래일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가 날 경우에는 이러한 압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렇게 2차 전지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섹터에서도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켜봐야 할 이슈도 있겠는데요. 이 관건은 향후 야당의 반발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여야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을 처리하면서 이 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에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쪽에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따라서 향후의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군들 앞서서 2차 전지주들 봤고요. 또 리튬 관련 종목들도 어제 상승해 줬습니다. 리튬 포어스가 10.23%, 하이드로리튬이 8.66%의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최근 들어 반등해주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일 하이텍과 세빛캠 같은 이런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이나 세빛캠 같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슈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연이은 호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해운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HMM이 14.12%, 흥하해운이 9.47%, STX 그린로지스가 7.26%, 대한해운이 4.48%, 페노션이 4.1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렇게 해운주들이 급하게 상승해 준 데에는 전쟁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틴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드나드는 선박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우회로를 찾고 있는데요. 이 해상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해운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렇게 관련 해운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HMM이 14%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줬고요. 종가는 17,54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